16세기 프랑스 최고의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는 경고합니다. 동방의 섬나라에서 불이 피어오르고 세 번째 용이 잠에서 깨어난다. 태양의 후예는 강철의 벽을 세우고 피의 전쟁은 북쪽에서 끝난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예언이 2025년 한국을 향하고 있다는 주장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왜 세계의 예언자들이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의 미래를 같이 고민해보세요. 놀라운 건 그의 예언 중 일부가 정말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나폴레옹의 등장, 히틀러의 집권, 그리고 9.11 테러까지도 그가 예언했다는 주장이 있죠.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2025년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동방의 섬나라라는 표현부터 살펴보죠. 이 구절은 일본을 지목하는 듯 보이지만 최근엔 지정학적 상징으로서의 한반도를 포함한 개념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지정학적으로 고립된 전략적 위치를 갖고 있어 섬나라라는 상징이 성립된다는 분석입니다. 불이 피어오른다는 표현은 뭘 의미할까요? 해석자들은 이를 단순한 물리적 불이 아니라 사회적 혼란, 전쟁 혹은 급격한 내부 붕괴를 암시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한국은 급격한 경제 불균형, 정치적 양극화, 청년 세대의 불만 등이 폭발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새 지도자가 피의 길을 막는다는 말도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는 곧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을 암시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세대 교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2025년을 기점으로 전혀 다른 스타일의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태양의 후예는 강철의 벽을 세운다는 표현도 흥미롭습니다. 태양은 종종 동양을 상징하며 한국은 일출의 나라라는 별칭을 갖기도 했습니다. 강철의 벽은 단순한 군사력일 수도 있지만 현대 사회에선 디지털 감시 체계, 국방력, 정보 장벽으로도 해석됩니다. 한국은 현재 빠르게 AI, 안보기술, 디지털 인프라를 확장 중이며 세계적으로 가장 통제된 디지털 문명국 중 하나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인 세 번째 용이 깨어난다는 구절은 현재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은 동양 문화권에서 강력한 국가적 상징이며 첫 번째는 중국, 두 번째는 일본,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한국이라는 해석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기간에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떠올랐고 문화적으로도 K컬처의 확산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전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이 네 줄의 예언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시대적 흐름을 예견한 상징적인 경고일까요? 2025년이라는 시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예언과 현실이 맞닿는 교차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언의 진위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이 암시하는 미래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2024년 총선을 지나며 한국 정치 지형은 극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기존 양당 체제는 균열을 보이고 있고 세대 간 이념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정치 불신이 커지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부동산 시장의 혼란, 청년 실업과 인구 절벽은 대한민국을 구조적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로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중심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 중입니다. 이 흐름은 불이 피어오른다는 구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언제나 충돌을 동반하니까요. 군사와 안보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북한의 도발은 해마다 거세지고 있고 한미일 안보 협력은 사실상 준동맹 수준까지 격상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반발하며 동북아는 냉전 이후 최대의 긴장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단순한 수동적 위치가 아닌
지역 안보를 결정짓는 핵심 축으로 부상했습니다. 기술의 흐름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AI와 디지털 ID, 감시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통제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강철의 벽이라는 노스트라다무스의 표현은 이제 물리적 장벽이 아니라 정보와 기술, 시스템이 만든 새로운 장벽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한국은 지금 과거와는 다른 위상에 올라 있습니다. K-팝, K-영화, K-드라마는 더 이상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이는 세 번째 용이 깨어난다는 상징과도 연결됩니다. 용이란 단지 강한 국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주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결국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상징들은 지금의 한국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가 말한 불, 지도자, 강철의 벽, 세 번째 용은 모두 오늘날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현실적 흐름들과 겹쳐집니다. 물론 이 모든 해석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지금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그 분기점을 인식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본 2025년의 한국, 그 미래는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애매하고 상징적이며 믿을 수 없다는 시선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항상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기 직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시 소환되어 왔습니다. 지금 한국은 정치적 변화, 군사적 위기, 기술의 급진적 발전, 그리고 세계적 위상 상승이라는 네 가지 전선에서 동시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언 속 불, 새 지도자, 강철의 벽, 세 번째 용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메타포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징이 지금 이 시기 2025년이라는 숫자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미 예언 속 장면들을 하나씩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치적으로는 리더십의 교체가 예고되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북핵 위협과 미중 갈등 속에서 한반도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양극화와 인구 절벽이 위기로 다가오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AI, 디지털 ID, 감시 인프라가 사회 전반을 재편하고 있죠. 이런 모든 흐름이 노스트라다무스의 네 줄 예언과 놀랍게 맞아떨어집니다. 동방의 불은 이 땅 위에 다시 불이 피어날 가능성을 암시하며, 새 지도자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흐름을 일으킬 인물을 뜻합니다. 강철의 벽은 전통적인 무기가 아닌 정보와 기술, 그리고 이념이 만드는 새로운 장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은 한국이 단순한 동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 전환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언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그저 과거의 예술이 아닌 현재를 바라보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세상, 그 속에서 예언은 이미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는 예언의 흐름 속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5년 한국은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세 번째 용이라는 예언은 과연 우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예언의 의미,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만 알고 있는 흥미로운 예언이나 다른 시각에서의 해석이 있다면 더욱 환영합니다. 예언은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석해갈 때 그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의 한 줄 댓글이 이 이야기를 완성시켜줄지도 모릅니다.